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총량의 법칙, 서울에 적용하면 서울 난리 난다. 숨가쁘게 흘러가는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또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울 사람들만큼이나 서울의 부동산 가격 또한 치열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11월 넷째 주 보도 자료인데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놓고 보면 서울은 지난주 0.10%, 이번 주에는 0.11%고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서울은 0.09%에서 0.10%로 1주 만에 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서울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상승 중이다, 또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인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2019년 11월 4일부터 요 주간 그래프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처럼 이제 우상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좀 확실하게 우상향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숨가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쉼 없는 서울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무려 22주 연속으로 상승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0.12%가 상승 중이고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0.18%가 상승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기세가 언제까지 오를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하긴 이 세상에 영원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때가 되면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이란 말은 이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도 현재는 잘 나가고 있지만은 또 언젠가는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지랄, 총량의 법칙. 웃기죠? 지랄이란 단어도 웃기는데 지랄에도 총량의 법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드실 수가 있겠죠. 지랄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 그런 행동을 지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평생 해야 할 지랄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한다면 90살 동안 지랄하는 그런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지랄을 다 하다가 어른이 돼서 좀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는 참 얌전하게 살다가 나이 먹고 좀 바람 들었대. 나이 먹고 하는 행실을 보면 참 부모님 속 좀 끓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요? 저야 어릴 적에도 얌전하고 지금도 얌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고요. 또 행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행운이란 운이 좋다라는 말이겠죠. 행운 총량의 법칙 또한 마찬가지이죠. 사람이 살면서 평생 오는 행운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현재 겪는 불행, 이러한 불행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불행은 반드시 가고 반드시 필히
행운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고비를 겪고 계시다면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행운 총량의 법칙에 의한다면요, 반드시 좋은 기운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혹시라도 행복하지 아니하시다면, 또 지금 다소 힘드시고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불행해,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또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조금만 더 버티시고 힘을 내시면요, 행복 총량의 법칙에 따라 이제 행복하신 나날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누구나 다 행운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삶, 그러한 삶을 누구나 꿈꾸고 또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에게 행운 총량의 법칙, 행복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좋은 운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앞으로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왜냐고요? 총량의 법칙이 그러하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이 얘기하는 겁니다. 행운 총량의 법칙, 행복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운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행복을 가지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행운과 행복이 다가오고요.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제 말을 안 믿으신다면 아시죠? 결과는? 그래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도 총량의 법칙이 있을까요? 옛날 법원 주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법원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도청이 있었던 자리, 또 시청이 있었던 자리, 또 구청이 있었던 자리, 그 자리 주변의 상권 얼마나 괜찮았나요? 옛날 법원 자리다, 옛날 시청 자리다, 그 주변의 상권은 굉장히 좋은 상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좋은 상권이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이제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이제 법원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신도시 쪽으로. 그리고 도청이나 시청도 또 구청도 이제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옛날 법원 자리, 옛날 도청 자리, 시청 자리, 구청 자리, 청사 자리, 그러한 자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영광은 이제 뒤로 물러가고 부동산 가격이 안 좋은 시기, 그러한 시기가 도래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가 않나요? 이처럼 부동산 가격도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요거를 또 설명을 해드린다면 오랫동안 방치된 농지 또 나대지,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50년, 60년 차야, 뭐 40년 차야. 그래서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우리 아파트가 지어진 지 35년 차야, 40년 차야, 우리 아파트 재건축된대. 그러면 실제적으로 건물이 철거를 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부동산을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총량의 법칙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총량의 법칙이 부동산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된다. 다만 행운이나 행복, 총량의 법칙은 단기적인 한 거예요. 또 요인으로 본다면 내부적 요인이죠. 자기의 마음이 행운이 가득하다, 행복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행운과 행복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요인은 내부적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행운과 행복은 총량이 한정적이다. 부동산 총량의 법칙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의 일생 아닙니까?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30년에서 40년이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동산의 총량의 법칙은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또 요인으로 따지면 외부적 요인이죠. 도청이 이전함으로써, 법원이 이전함으로써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또 부동산의 총량은 무한정인 것 같아요. 일정한 한도가 있는 게 아니라 끝없는, 한정이 없는 무한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행운과 행복 총량과 부동산의 총량은 좀 차이점이 있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부동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데요. 부동성, 즉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덩어리 10,000평을 딱 떼내서 서울로 압구정동으로 다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부동성이라는 거죠. 또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요 땅을 현재 내가 가진 게 500평인데 요거를 5,000평으로 증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부정성이죠. 그리고 강남에 있는 요 땅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땅이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별성이란 거예요. 각각 토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은 각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에 있는 토지하고 저기 전라남도 끝자락에 있는 토지하고 가격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사용 용도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성이라는 거고요. 또 인접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가격의 특성으로 본다면요.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5억 주고 그 아파트를 샀다라고 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4억 8천만 원에 팔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가지고 있으면 5억 다시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금액이 적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즉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무한정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밑에서부터 하방 경직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또 철저한 양극화 현상인데요. 올라가는 부동산은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는 부동산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부동산 가격 총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올라간 만큼 너는 떨어져야 돼. 너는 안 올라간 만큼 너는 올라가야 돼. 요런 논리가 약간 통용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즉 비싼 아파트는 더 비싸지는 거고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고 시골에 있는 그 작은 아파트들은 좀 가격이 덜 오르지 않습니까? 덜 오르는데 앞으로도 덜 오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부동산을 행복이나 행운처럼 총량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현재 서울의 부동산은 강력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전 세계적인 또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이러한 특별한 위기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하락보다는 약간씩이라도 오를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또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지나친 상승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자리를 찾아간다, 그 가격을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식품 가격 아니면 농산품 가격 또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제품에 대한 가격이라는 거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 그리고 양극화 등으로 인해서 좋은 아파트는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좀 좋은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다지 높지 않은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졌다고 할 때 좋은 아파트들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폭이 그나마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서 적게 떨어지는데 좀 인기가 없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은 하방 경직성마저도
무너져가지고 좀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 그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그러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총량의 법칙에 따라 적용되기가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